이 세 가지는 하지 말자 생각하고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몰입이 소울입니다. 제가 요즘에 바이크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차 수리도 맡길 겸, 그리고 그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차가 수리되는 도중에 시간이 좀 돼서 혹시나 해서 그냥 가서 이종 소형을 보러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종 소형 자격증을 따시려면 학원에 가서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한 2시간 단위로 시험용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면허시험장 가서 바로 따시는 이런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빌려서 한 2시간 연습하는데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그 시간과 그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남은 김에 그냥 한번 봐보자 하고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바로 이렇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원에 가지도 않았고 연습장에서 연습도 하지 않고 운 좋게도 붙게 되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운전면허 시험장에 먼저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제가 생각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고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20살, 21살, 22살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을 몇 달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125cc 이하 시티백이라고 하나? 그걸로 아마 배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경험만 가지고 일단 한번 가서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기 전에 고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시험용 오토바이로 미라주와 이제 아퀼라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크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라주와 아퀼라 오토바이 크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라주가 아퀼라보다 휠베이스가 길어요. 아마 무게도 좀 더 무거운 것 같고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악명 높은 굴절 코스에서 뒷바퀴로 탈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꺾는다고 늦게 핸들을 돌리면 또 앞바퀴가 탈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라주보다 휠베이스가 짧은 아퀼라가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시험 보았던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퀼라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엄청 많이 보고 갔는데, 뭐 코스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운전을 해보신 분이나 125cc 오토바이를 타보셨던 분들은 그냥 몸에 조금 습득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그거에 더해서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자 생각하고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브레이크 잡지 말기, 그리고 클러치 잡지 말기, 그리고 스로틀 감지 않기, 요 세 가지만 딱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제 차례가 와서 이제 오토바이에 딱 앉았는데, 앉아서 먼저 이렇게 핸들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진짜 125cc나 뭐 자전거를 탈 때랑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무게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앉는 순간에 야, 이거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쓸어본다고 슬슬 클러치를 놨죠. 근데 이제 클러치만 놓다 보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다시 시동을 켜고 클러치를 살살 놓으면서 스로틀도 살짝 감아주면서 클러치를 놨더니 이제 시동이 꺼지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이제 클러치도 잡지 않고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코스를 전부 통과해서 10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직진 코스에서는 스로틀을 살짝 감아줘야 된다 라고 하던데, 사실 반클러치 상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클러치를 놓은 상태로 가고 있다면 굳이 스로틀을 감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굴절 코스에서 많이들 탈락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클러치를 잡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바이크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발을 딛고 이러면서 이제 감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완전히 클러치를 놓은 상태에서 코스만 잘 탄다면 바이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클러치를 잡게 되면 바이크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바이크는 바퀴가 2개니까 속도가 느려지면 더 쉽게 넘어지겠죠? 넘어질 것 같더라도 브레이크나 클러치를 잡지 말고 넘어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그냥 꺾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탈선을 하시게 되면 당황해서 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던데, 어차피 탈선 한 번은 감점 10점이죠. 어차피 탈선을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다음 코너에 집중하시는 게 합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진 코스에서 저는 스로틀을 살짝 감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다른 코스 잘 통과하고 직진 코스에서 스로틀을 감다가 탈선을 할 뻔해서 스로틀을 감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의 쿼터급 바이크잖아요, 시험 보는 바이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스로틀을 감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가고, 당황해서 스로틀을 놨더니 엔진 브레이크가 확 걸리면서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이 살짝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마다 바이크 상태가 각각 다르고 그 바이크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처음부터 스로틀이든 클러치든 잡지 말고 그냥 완전히 클러치를 놓은 상태에서 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라주가 아닌 아큘라로 시험 보는 시험장을 찾아가셔라. 그리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다. 클러치를 잡거나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바이크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퀴가 2개뿐인 바이크가 그만큼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스로틀은 감지 말고 통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종 소형에 붙게 됐는데, 사실 바이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집 장관님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셔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종 소형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좀 운전을 많이 좀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평소에 타고 다니시거나 자전거라도 조금씩 타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면허 시험장 가셔서 한번 바로 시험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그 수동 차량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클러치와 이제 스로틀의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좀 아셔야지 이제 바로 갔을 때 당황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운전 경험도 없고 바이크를 타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수동 차량 운전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수동 차량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종 소형 자격증을 따게 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뭐 바이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출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